22대 첫 국회의장 후보 민주육선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수순 조정식 의원이 양보를 했어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엄청 큰 사건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동아일보가 불만이 많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친명계 국회의장 추미애 노골화, 박찬대 교통정리로 조정식 정성호 사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은 윤석열을 까고 있고 윤석열로는 안 된다 이러고 있지만 이재명 견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민주당 견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선출하라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만이다 이 말이에요.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와 단일화 선언한 데 이어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했다. 추미애를 밀어주기 위한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나 의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 원내대표도 추대하더니 국회의장도 추대하는 거 아니냐? 논란도 커지고 있다. 불만이 가득하죠. 동아일보는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불만이야. 그러니까 이거 찐명들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당화 요런 식으로 지금 쭉 흘러가는 논조죠. 추미애는 당내 최다선인 두 사람이 국회 관례를 존중하고 국회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고,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 당선인과 당원들이 대동단결해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후보 사퇴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조정식 의원이 이렇게 물러나 준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사실상 추 당선인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 의원이 다선이 의장이 오르는 관례를 내세워 후반기 의장을 노리기 위해 단일화에 합의한 것. 자, 이런 것도 과연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한 건지 동아일보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노림수 뒤에서 야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죠. 동아일보의 의중이 보이죠. 오선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저는 정성호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체급 키우기 나도 오선이다. 하지만 어렵다라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상은 했었는데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로 단일화한다. 이거는 정말 예상 못했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를 만나서 당원의 뜻을 이유로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도 당원들이 추당선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당선인이 강성행보를 펼치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주면 이 대표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생 입주에 집중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이 대표의 의중에 달렸다. 우리는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다 응원하고 지지할 거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반대나 찬성이나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상처가 이미 너무 많은데 또 앞장서서 싸우다 보면 또 다른 상처가 계속 생긴다. 쟤네들이 만들 거니까. 이재명의 악마화 이런 거를 계속 만들 거니까 추미애 같은 뭔가 선명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굳이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싸워주지 않더라도 추미애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이재명이라는 대권주자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연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반대론자가 우리의 적이고 연임 찬성론자가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은 좀 시야가 좁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싸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민생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강점을 더 살리고 상처가 막 나는 영역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해주고 요런 얘기죠. 그래서 연임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제 우원식과 추미애 양자 대결로 가는데 우원식 의원은 김근태계 그리고 86그룹
여기가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근데 우원식도 사퇴해라라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추대는 저들에게 빌미를 줄 뿐이에요. 그럼 우원식 의원도 추미애랑 붙으면은 이긴다? 아니, 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추대의 모양보다는 그래도 투표로 당선되는 게 정당성 확보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게 맞다. 이게 추대로 흘러가면 언론이 조중동이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이 눈만 깜빡하면 알아서 타다닥 움직이는 당이 돼버렸다라는 프레임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 지금 당선자가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경선을 안 했으면 말이 계속 나왔을 건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정말 측근, 이재명 대표의 기본주택을 함께 설계했었던 경기주택공사인가요? 거기에 있었던 분이 경선에 나왔는데 그분을 빼고 이현주를 선택했어요. 당원들이.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 내 지지자들한테 그런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원이 굳이 사퇴하지 않는 게 더 그림이 좋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도 자기가 당선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한번 나와서 경쟁해본다는 것 자체가 우원식 의원 입장에서도 경험도 쌓고 체급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또 반명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반명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 친명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친명이 아닌 사람을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친명이 아닌 사람 있죠? 어떻게 다 친명입니까? 근데 이낙연계처럼 대놓고 반명하는 사람, 반명하는데 그것도 반명이 억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걸러내줘야 되지만 친명이 아니라고 해서 넌 친명 아니니까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가 갈라치기의 포인트입니다. 갈라치기 하는 애들의 논리의 포인트. 그래서 다 친명이면 그것도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모양새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내에서 토론도 벌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당론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움직임을 봐야 된다.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딴소리하는 놈들, 이거는 민주주의의 적이 맞아요.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는 건강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재명의 뜻과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저거 이재명의 적이다라고 하는 건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노리는 포인트 지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로 토론을 하고 당론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도 반대 목소리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포인트다.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남는 거 가지고 사퇴 안 한다, 우원식 저거 이재명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동아일보의 논조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부정해온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거야 독주 체제. 자, 입법 폭주, 거야 독주. 이런 거 좋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독주하라고 압도적으로 밀어준 거야. 지금 이제 불만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 수도권 중진 의원, 누군진 몰라요. 원내대표가 자신의 영역도 아닌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서 관여하는 건 전례 없는 일.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까지 대표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게 맞냐? 동아일보 불만 가득하죠. 자, 이 일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얻은 게 뭐냐?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을 엄청나게 내쳤어요. 당원들의 힘으로.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이 선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선에 대승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얻은 게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당심, 그동안에는 당심이라고 하면 당내 주류들의 마음이 당심이었어요. 언론에서 당심인 뭐냐, 당내 주류 세력을 당심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심은 당원들의 마음이거든요. 당원들의 마음.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와 추미애 의원과 단일화라고 추미애에게 양보를 한다. 자, 지금 박찬대가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재명의 뜻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크냐?
당대표 연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납득이 됐던 논리가 뭐냐면 당대표를 했는데 사실상 당대표였냐 이거예요. 당내 주류 권력은 수박 놈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검찰의 아가리에 당대표를 쑤셔넣기까지 했는데 당대표로서 뭘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사실상 연임이라고 보지 않는 게 맞다. 뭔 연임이냐. 당대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네. 이재명 제대로 당대표 못했네. 당대표 하는 게 그나마 공천권이었는데 공천도 친명이라고 다 꽂았습니까? 아니 친명이어서 오히려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당원들이 알아서 해줬지. 당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판만 그대로 딱 유지해 준 거죠. 그것도 사실은 큰 역할이었는데 당대표로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 나서 실망스럽다. 왜 아무것도 못하느냐. 민주당 개혁하라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으면 그래도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야 이재명도 저렇게 답답한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연임? 아니 연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질 못했었는데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말에 저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 이거 연임이라고 볼 수도 없네. 그래 이번에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면 이제서야 진짜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뭔가 민주당에게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연임 찬성이냐 반대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지지할 거예요. 연임한다 해도 그 뜻이 이해가 되고 연임 안 한다 해도 그 뜻이 이해가 되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떠밀려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몫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연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근데 기왕이면 우리 욕심에는 했으면 좋겠지. 그 고생하는 거를 또 하라고 우리가 등을 떠밀고 있는 거잖아. 아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표하면 뭐 누구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재명 한 번 더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떼쓰는 거지. 이재명 고생 좀 더 해주세요. 사실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실랍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납득이 되니까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이라는 것을 크게 맛봤습니다. 자, 조정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는 이거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조정식 의원의 통큰 양보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후반기 국회의장은 압도적으로 조정식.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요. 당원들의 거대한 어떤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 오는 효능감을 맛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심을 거스르지 않고 이 흐름에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갔더니 양보도 하고 했더니 당원들이 기억해주고 때가 됐을 때 확실하게 밀어주더라. 이게 딱 각인이 돼야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민심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치인에게 어떤 효능감을 느끼지만 정치인도 당원들의 뜻을 잘 따랐을 때 효능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 조정식은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아니면은 조정식 의원을 포기시키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이게 또 왜 큰 사건이냐면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는데 성공을 했다. 근데 그 장악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당원들의 의견들, 거대한 흐름을 이재명 대표는 빨리 파악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조정식 의원, 이재명 대표의 정말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 할 때 이재명의 뜻은 조정식에 있다. 정성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교수 같은 사람. 추미애가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을 칭찬하면서 이건 적폐와 손잡았다 이러면서 추미애를 갑자기 까기 시작하면서 정성호를 띄우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재명의 뜻은 추미애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가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민주당 내에 막 돌았거든요. 다 헛소리입니다.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고
생각해보시면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공통점 빼고는 우리가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당 칭찬하는 거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집단이고 민주당 내 개혁적인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문재인과의 연결고리를 막 만들면서 이재명의 적이다 이런 논리를 폈었단 말이에요. 그건 다 갈라치기죠. 추미애가 친문이다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추미애가 친명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추미애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친문, 친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추미애는. 자, 이번에 이렇게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가파르게 흘러가는 거는 저 좀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장악한 기반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당원들의 당심 이거를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능감이죠. 그래서 당심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잘 행동해줬을 때 자신의 욕심을 좀 버리고 양보라는 판단을 해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열매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후반기 국회의장 조정식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조정식 의원도 와 이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그대로 따라갔더니 반대급부로 뭔가 돌아오는 게 있구나. 당심은 정말 무섭구나. 당원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아야 나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오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 그걸 본 많은 의원들은 당심의 무서움 하지만 당심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 오는 효능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원들의 말에 22대 국회의원들은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개혁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 상반기 추미애 조정식 양보해줬어. 박수 쳐줘.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재명 때문에 뜻을 굽힌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큰 결정 한 거예요. 박수 쳐주고 후반기는 조정식으로 우리 압도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다른 의원들도 그걸 봤을 때 아 당원들의 마음 민심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생길 것이다. 이런 문화가 생겨야 민주당이 더 개혁적인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말 큰 사건이다.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민주당에 자리 잡고 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